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 15%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거의 사채에 끌어다 쓰는 수준 같은데요. 지금 이 일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은행 예금 금리도 10%를 넘어서면서요, 돈을 빌리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1997년 한국의 IMF와 같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베트남은 위기의 초입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구조 조정의 시작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베트남 경제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6%대를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과 수출도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인데요.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신용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은 매년 급속도로 커지면서 부동산 거품, 즉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하나 꺼내 놓았는데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출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은행별로 대출 증가율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금리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만 해도 대출 총량이 30%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매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IMF랑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했어요.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서 갑자기 이제 리스크가 상승을 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건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게 안정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치민시 부동산 시장이 매우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거래량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0% 이상 그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금액 자체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 거래 절벽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이 바로 공급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규 공급의 약 80에서 90%가 고급 아파트라고 합니다. 일부 부유층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고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 주택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에요. 신규 프로젝트도 굉장히 적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등이 급등한 상황에서 저가 주택을 공급할 유인책이 없어진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고금리 때문에 이제 또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대형 개발사만 생존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한 가지 더 문제가 다주택자들이 꽤 많다는 점이에요. 그게 상류층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서민들도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여러 채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이제 전세 대출 계속 받아가지고 주택 여러 채 사신 분들 계셨죠. 몇백 채까지 사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도 레버리지를 잔뜩 땡겨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월세 그리고 차익을 봐서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하노이 이제 출장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썼었는데 거기 집주인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있어요. 본인이 은행에서 약 90% 정도 대출해가지고 집을 20채 정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에어비앤비로 돌려가지고 임대 수익 그리고 차액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했으니까 한 2022년 요 정도 때였는데 저는 그 결정도 대단하긴 한데 이 거품 터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출장이든 여행 수요가 있으니까 괜찮은 방법 같긴 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를 1,000만 동 정도에 빌려가지고 에어비앤비로 풀로 돌리면 3,000만 동 이렇게 가까이 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레버리지 끼워서 싸게 빌려서 비싸게 파는 이런 구조였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늘어나니까 따라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보도에 따르면요, 젊은 가구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어요. 17억 VND,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월 상환액이 기존에는 1,800만 동에서 현재는 2,300만 동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800만 동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요거는 월세 놓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뭐 본인이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월세를 준다거나 아니면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낼 만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00만 동이면 120만 원이 넘거든요. 이거는 압박이 꽤 커져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5억 VND,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한 건데도 소득 대비 이자 비중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뭐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뭐 꺼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30년짜리 뭐 장기 고정금리 대출하자, 청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을 준비하자,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이런 뭐 좋은 정책들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푸른 청사진은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의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가격이 좀 내려가는, 혹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기존처럼 빠르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집이 뭐 부동산이 떨어질 일은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베트남 살면서 항상 고민인 게 이 부동산이에요. 이걸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자니 또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베트남을 믿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래저래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가격이 좀 보합세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사라 아니면 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재 통계가 이렇고 베트남 정부 정책이 이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폭락, IMF 때 그런 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베트남 내 부동산 규제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보유세라던가 아니면 상속세라던가 양도소득세라던가, 또 베트남 정부가 기막히게 우리나라 정책이나 아니면 일본 정책들 잘 따라하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생겨서 좀 규제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추측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는 일본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